국어 모의고사 20번에서 25번 가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가 지문은 헌법의 성질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한 지문이죠. 바로 읽어보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의 특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질로 최고 규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 라고 했는데 최고 규범성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기서 했죠. 최고 규범성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라는 것. 이게 최고 규범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고 규범성이라는 건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라고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네요.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규범들은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고 헌법을 위반한 내용은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지어가 나오죠. 따라서 라고 나왔으니까 이 내용이 글의 핵심이 되겠네요.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모순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최고 규범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한 내용이네요. 이어서 다음 문단에서는 최고 규범성에 이어서 다른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죠. 문단이 구분됐으니까.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또 다른 특성을 제시하는 거네. 다른 법 규범들에는 이런 헌법이 아니라 헌법 하위에 있는 다른 법규범들에는 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수단이 그 효력을 보장하지만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헌법은 그래서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즉 다시 말하면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제도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법규범들과는 비교되는 자기보장성이라는 헌법의 두 번째 특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던 헌법의 첫 번째 특징은 최고규범성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 특징으로 자기보장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나 자기보장성에 대해서도 어떤 한계점 같은 걸 제시하는 것 같죠.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보장성을 갖고 있지만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은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 하에 실현된다. 자기보장성을 가지는 이 헌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걸 제시하고 있죠. 어떤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 실현된다. 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헌법의 그런 내용은 헌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들의 자율적인 존중 하에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자율적 존중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만 받는 정도겠죠.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으로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재가 입법부로 하여금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없다. 아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뭐에 의해 좌우된다. 아까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이런 방안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다른 대상들의 자율적 존중에 의존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생략된 내용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국가를 창설해내고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작용을
체계하기위해서 담당 기관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헌법은 단순히 국가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 나온다는 거죠. 헌법은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권력 제한성이라 한다. 세 번째 헌법의 특징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 권력 제한성을 통해서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과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라고 이 첫 번째 가 지문에서는 헌법의 성질,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하는 지문이었습니다.